영업 면접할 때 탈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데이터 기반 역량이 있어서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4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4번째 게 정말 크리티컬합니다. 먼저 왜 데이터 역량을 강조하는 게 안 될까요? 영업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필요 없지? 데이터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되지 굳이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저한테 오늘 일을 하나 시켰다고 해봐요. 신사업으로 이런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먹힐 수 있을지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한번 알아봐 줄래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구글을 키고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써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가격이 좀 그런가요? 저희가 프로모션 하면 이거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강점을 물어본 것은 영업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엑셀과 데이터 시각화로 시장을 분석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특히 B2B 영업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대기업에서 AI나 데이터 역량을 강조해서 영업 직무도 이거를 좀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업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직무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고객과 대화를 해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정보를 다른 부서에 토스를 하면 그 부서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듣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어필해야 될까요? 바로 거절 극복 경험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직접 고객을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은 경험이 좋아요. 카페 사장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면담을 한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에 설득은 없고 소통만 강조하는 거예요. 강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점입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것보단 저는 고객을 설득하는 걸 잘합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진짜 니즈를 이끌어내는 것을 잘합니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소통과 설득은 다르거든요. 소통은 서로 잘 이야기하는 거고 설득은 상대방을 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영업은 결국 상품을 팔아야 하고 계약을 따와야 하고 고객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내부 사람들과 협업은 잘할 텐데 고객 앞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B2C 직무에서는 이게 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B2B 직무를 지원하면 소통보단 설득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거절당했을 때 한 번 더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반대하는 고객을 실제로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 면접에서 좋은 답변 구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상대가 처음에 거절했거나 반대했던 상황, 내가 어떤 포인트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자들이 팀플 소통 경험, 무난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설득 경험을 강력한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영업은 합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실제로 여러 번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3번째입니다. 영업에 대한 망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인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은 다르게 듣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업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영업직이 제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영업직은 상대적으로 힘드니까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적성이 안 맞으면 굳이 채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관은 이 사람의 역량보다 퇴직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망설임을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영업을 왜 해보고 싶습니다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을 왜 팔고 싶은지, 왜 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왜 내가 이 직무에서 버틸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제가 인트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4번째입니다. 업종과 고객을 모릅니다. 영업은 다른 어떤 직무보다 사전 준비가 바로 티나는 직무예요. 왜냐하면 영업은 결국 누구한테 무엇을 파는지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요 고객층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제품을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나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잘못 답변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산업의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사가 누구인지, 우리 제품을 고객이 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마다, 영업팀마다 사업부가 다르거든요.
판매하는 상품도 조금씩 달라요. 그 사업부가 어떤 시장을 상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돼요. 그냥 GPT나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라서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해도 모든 사업의 경쟁사가 애플인 건 아닙니다. 에어컨 쪽이면 LG랑 경쟁을 하고요. TV 쪽이라면 샤오미랑도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회사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포지션이 실제로 어떤 고객과 어떤 경쟁 구도 안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4가지는 전부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이요. 5번째, 영업을 그냥 파는 행위로 이해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업은 제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을 끌어오는 행위예요. 시장을 개척하는 행위죠. 그리고 개척한 시장을 유지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즉, 한 번 파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선택받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준비했던 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부동의 1위라면 1위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이 영업팀의 핵심 포인트일 거고, 만약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본격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영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영업을 제품 설명이나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 고객 관계, 점유율, 전략으로 봅니다.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영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진짜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거절을 넘어설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시장 안에서 경쟁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가? 영업은 데이터를 뽐내는 직무도 아니고 소통만 잘하면 되는 직무도 아니고 설명만 잘하면 되는 직무가 아닙니다. 꽤 전략적인 직무고 개인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